반갑습니다. 이현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분 안에 사주를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사주 팔자 중에 일간에 대한 설명이 될 텐데, 이 일간이 뭐냐면은 사주에서는 사람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10가지로 나눠놨어요. 이거를 우리가 친숙한 MBTI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MBTI는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뭐 즉흥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16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죠? 심리 테스트를 보죠. 뭐 파티에 가면은 벽에 서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서 있기를 즐겨 하십니까? 아니면 일 처리를 할 때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막 하잖아요. 아니, 일단은 파티에 가봤냐고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건 인싸들만을 위한 거나. 네, 농담이고요. 근데 일단은 이 20, 30분간의 어려운 질문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친절한 사주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 사람이 태어난 그때 그런 기운을 보는 거예요, 사주는. 그래서 뭘 알면 된다? 내 생일을 알면 돼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시간까지 알면 너무 좋고요. 근데 시간을 몰라도 기본은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한 이 년월 일시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요. 이거를 한자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2022년은 이민년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막 그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뭐 병자, 호란이니, 임진왜란이니, 이게 다 그때는 임진년에 일어난 전쟁이란 뜻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사주쟁이들은 이런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녔어요. 이거를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럼 내가 몇 년이지 이걸 찾아가지고, 아, 이거는 이렇게 읽는 거구나, 한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그 만세력이라는 거를 그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자신의 생일을 입력을 하면은 이상한 한자들이 가득한 판때기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지 마세요. 이게 년, 월, 일시가 써 있거든요. 세로로 읽는 거예요. 세로로 읽으면은 내가 몇 년에 태어났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가 적혀 있을 텐데, 여기 일간만 보세요. 일간만 보면은 이 일간의 위의 글자가 나를 뜻하는 글자거든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럼 나는 그런 기운을 가진 거다.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짧게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아니, 뭐 20, 30분 동안 푸는 MBTI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그거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음양오행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들어는 봤죠? 음양오행. 음양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예전에 사람들이 처음에 세상을 인식할 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던 생각이거든요. 양과 음으로 모든 걸 절반으로 나눈 거예요. 뜨거운 거는 양, 차가운 거는 밝은 거는 양, 어두운 거는 많은 거는 양, 적은 거는 높은 거는 양, 낮은 거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음과 양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은 밝고 많고 뜨겁고 이런 거고, 음은 차고 없고 적고 낮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양, 땅은 태양은 양, 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는, 남자가 양, 여자는 음이에요. 왜요?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에서 땅에 비가 후두두둑 내리면은 땅에서 뭐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생명이 잉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남자를 양, 여자를 음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음양이 끝난 거고요. 근데 세상을 막 절반으로만 나누다 보니까 1년을 막 절반으로 나눴어요. 따뜻할 때, 찰 때, 하루도 2개로 나눠서 해가 떠 있을 때, 해가 없을 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니, 조금 부족한 거예요. 아, 이거를 2개씩 더 쪼개보자. 이 양 중에서도 이 조금 따뜻한 거랑 많이 뜨거운 거랑, 그리고 차가운 것 중에서도 조금 시원한 거랑 차가운 거랑 분류를 해보자. 그래서 이거를 소양, 태양, 소음, 태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상이라 그래요. 이 작을 소자랑 이 클테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소양은 조금 따뜻한 거, 뜨거운 거, 시원한 거, 찬 건데, 이거를 또 모든 거에다가 또 대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뭘 대입할 수 있죠? 사계절을 일단 대입을 할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뜻하고 뜨겁고 시원하고 차갑고. 하루를 대입하면은 아침, 낮, 저녁, 밤. 그리고 인생을 비유하자면은 어린애,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은, 세상이 굴러가는 거는 모두 같은 이치구나, 이 사상 안에서 굴러가는구나 해서 사상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근데 이게 완전히 뜨거운 물 반 찬물 반처럼 미지근한 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오행이 된 거예요. 이 기운까지 합쳐가지고 오행이 된 건데, 이 오행을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 이 하늘을 밤에 별을 바라보면요, 태양계에는 행성이 떠 있거든요. 이 행성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짧게만 얘기할게요. 짧게.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렇게 쭉 가는데,
예, 어려우면 이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천해명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수금지화 목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지구는 빼면은 수, 금, 화, 목토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와 달 해서 이거를 7개를 한 게 이 일주일이거든요. 7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행을 배속을 한 거예요. 이 오행을 배속을 하려고 보니까 가장 뜨거운 게 화, 불화자예요. 불화는 어디다 배속을 했을까요? 태양에다 배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물수가 가장 차가워 보이지 않나요? 이 물수를 태음에다 배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앙 이 아무렇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의 기온은 뭐냐? 이거를 흑토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목과 금이 남았는데, 나무랑 쇠 중에 뭐가 더 뜨거울까요? 뭐가 더 좀 따뜻할까요? 그나마 나무가 좀 따뜻하죠. 그리고 쇠는 좀 차갑죠. 그래서 쇠가 소음이 되고 나무는 소양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여기 이렇게 배속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음양오행에 대한 이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잠깐 다시 설명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가운데 있는 토는 간절기다. 아침, 점심, 저녁, 밤이다. 어린애,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배속을 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배속을 할까요? 2개씩 자르는 거예요. 5개로. 그러면은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되는 건데,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2개씩 목화, 토, 금, 수 배속이 됩니다. 그리고 2개는 어떻게 또 배속이 되냐면은 양음 해가지고 이게 갑은 나무인데 양의 나무다. 양의 성질을 가진 나무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뜨거운 건 뭐겠어요? 가장 뜨거운 태양 중에서도 양인 이 병화가 되는 거고요. 가장 차가운 건 뭘까요? 해음 중에서도 음인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차가운.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내 성향이다. 내가 그러면은 만약에 정화야. 정화면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겠어요? 아, 여름의 기운인데 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십간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볼게요. 짧게. 가불을 일단 설명을 해볼 텐데, 이 나무예요. 나무는 뭐냐면은 일단 자라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위로 자라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를 성장하려고 해요. 간목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나무 중에서도 양목이에요. 양의 목이라는 건 양을 막 크고 많고 막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게 양의 성질이거든요. 그럼 이게 간목은 뭐냐면은 나무에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꼿꼿하고요, 성장하려고 하고 주변에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무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래서 이 나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명랑하다, 밝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까칠하다. 왜냐면은 주변의 관심들에 이렇게 자꾸 닫히다 보니까 까칠해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자존심이 굉장히 세서 부러지면은 좀 큰일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간목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면은 기성용, 박재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신이 한번 뜻한 바가 있으면 굽히지 않는다. 이게 간목이고요. 을목 같은 경우는, 이 을목은 덩굴 같은 나무예요. 뭐를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생존력이 굉장히 강해요. 간목처럼 막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고 올라가요. 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올라가는 게 을목이거든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연예인이 누가 있냐면은 강호동, 송민호, 그리고 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가 이런 을목 같은 사주예요. 그래서 을목은 막 자라나라는 성장하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갈 수 있으면 간다. 굉장히 생존력이 강하고 항상 이렇게 지혜롭게 이 자신의 이권을 항상 챙기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목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는 가장 뜨거운 이런 형상이거든요. 태양 중에서도 양, 아주 밝다. 주변 사람들을 막 밝게 해줘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명랑하고 쾌활하고 주변 사람들의 우울까지 날려주는 이런 성향을 가졌는데, 이 성향의 연예인들은 누가 있냐면은 제시, 좀 느낌이 오나요? 박준영님 그리고 빅뱅의 대성, 뭐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태양은 태양인데 음적인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빛이에요. 모든 거를 비춰가지고 어두움을 없애는 거고, 정화는 뭐냐면은 어두운 부분을 밝혀요. 겨울에 우리가 불을 켜잖아요. 저녁에 이 불을 켜는 거는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남들이 못 보는 거를 잘 보고 싫어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장점도 잘 찾고 단점도 잘 찾아요. 그래서 이 정화는 연예인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유재석님, 그리고 이건 좀 나중에 좀 정리해 볼게요. 쭉쭉쭉 있었는데, 그래서 정화는 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노홍철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토 같은 경우는, 땅은 무토와 기토가 있는데, 무토는 양의 땅이잖아요. 양의 땅은 넓은 땅이고 높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높은 땅은 초원,
들판, 산 이런 거를 뜻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이 많아요. 기르더라도 이런 농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에다가는 뭘 길러요? 몇십 년간 자라는 나무를 기르죠. 그래서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것을 보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계획적이고 약간 그런 성향을 띱니다. 그래서 이 무토 성향에는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면은 김혜수님, 전도연님, 차승원님, 뭐 이상수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밀고 나가고 싶어 한다. 그 다음에 기토는요, 땅인데 낮은 땅이고 작은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논밭이에요. 굉장히 실리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토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정확히 알고 그거를 개발하는 걸 잘합니다. 경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토 성향의 연예인들은 누가 있냐면은 양세형님, 수진님, 기안84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가을의 기운이죠. 가을은 뭐냐면은 쑥살지기예요. 쑥살지기가 뭐냐면 우리가 1년 내내 길러온 농산물에 벼에 이 목을 베는 거거든요. 결과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경금일주 같은 경우에는, 경금은 추진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인데 약간은 좀 그 추진력이 투박해요. 남들을 무시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끝까지 밀어버리는 이런 추진력이 있어서, 경금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많이 보인다고 하거든요. 보수권 정치권에서. 지금 대통령인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예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경금 일주셨다고 해요. 아니면 연예인 중에서는 최수종 님이 또 있고요. 그리고 신금은 그럼 뭐냐? 신금은 이 사람들도 어떤 걸 결과를 내고 결단력이 있고 이런 거는 굉장히 뛰어난데, 이 사람들은 음해금이에요. 음해금은 조그만 금이란 말이에요. 조그만 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보석이에요.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그 자체로 좀 완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신금은 가장 예쁜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 속한 연예인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김태희, 차은우, 원빈, 송중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금은 남들의 그런 약점을 잘 찔러요. 날카로운 금이어가지고 이 예리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촌철살인을 하는 이런 것도 좀 잘 맞거든요. 그래서 이경규님 같은 경우도 이 신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 속성인데, 물 같은 경우는 임수와 개수로 나누죠. 물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속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티를 안 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임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사람들은 자꾸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자꾸 뭔가를 막 추진을 하는데, 물줄기처럼 큰 물이거든요. 강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추진을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변덕이. 그리고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변덕을 내가 하고자 하면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티를 잘 안 낸다. 그 와중에 감수성은 깊고 막 이것저것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려요. 이게 물이다 보니까, 강이잖아요. 막 모든 거를 섞어버리고 침잠하고 막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임수는 굉장히 그 변화가 무쌍합니다. 우리가 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임수의 연예인들은 누가 있냐면은 싸이, 서태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개수. 개수는 뭐냐면은 물인데 음해물이에요. 조그만 물이죠. 조그만 물은 뭐예요? 이렇게 고여있는 물일 수도 있고, 이게 수증기가 될 수도 있고 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굉장히 좀 중에서도 음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거여서 힘이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해서 주변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좀 세요. 그 와중에 굉장히 현명하고,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좀 똑똑하거든요.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수 같은 경우는 남들을 이용하고 모사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수의 연예인이 누가 있냐면은 신동엽님, 이병헌님, 지코 이런 연예인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개수 같은 경우는 좀 워낙 음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약간 우울한 성향을 좀 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간을 좀 짧게 설명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을 붙여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올려보려고 하고, 아니면 궁금하시면은 네이버 같은 데다 나는 임수일주네, 나 경금일주네, 정화일주네 이런 거를 쳐보면은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로 관심을 가져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